안녕하세요. 우리 옛 이야기 들려드리는 전설 천하입니다. 곰작골 닭장사가 벌써 마지막 회네요. 4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미 시방 사람 잡겠니? 그 역시 사람에는 팔자가 있어요. 천상지비는 여기 총구석에서 평생을 팍팍 썩어버려야 할랑갑소잉. 닭장사가 찰순이 대번 엄동설 안에 찬물 바가지를 엎지르고 달려드는 소리를 하자 모간으로 기어드는 언소리를 했다. 됐슨 깨라. 얼른 일어나쇼. 누구 알면 큰일 나겠어. 찰순의 말에 닭장사는 개각이 다 허사가 된 것을 알고는 내심 속으로 끙 앓았다. 닭장사는 낙심한 군뱅이 모양새로 어기적 일어나 세수를 하고 들어와 밥을 먹고 집 안팎을 어슬렁거리며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저걸 아예 힘으로 눌러 어장을 내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벌건 대낮에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긁어 부스럼이 될까 싶어 결정적인 기회를 노리며 꾹 눌러 참고 있는 닭장사였다. 따뜻한 볕이 드는 토박마루에 나와 앉아 성난 고양이 눈을 뜨고 있는 찰순을 도무지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저녁때가 되었다. 그런데 여태껏 점돌은 돌아오지 않았다. 욕심에 닭을 다 팔려고 그곳에서 50리 밖까지 나갔다가 밤을 맞이했던 것이다. 닭은 모두 3마리가 남아있었다. 벌써 14냥은 제 것이라고 생각한 점돌은 흐뭇한 기분으로 근처 주막집에 들러 국밥에 탁배기 한 잔을 사 먹고 거기서 자고 내일 아주 닭을 다 팔고 집에 들어갈 속셈이었다. 어둑어둑 땅거미가 물려오고 밤이 이슥해도 닭장사 나간 점돌이 돌아오지 않자 찰수는 걱정이 되었으나 별 수 없었다.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찰수는 닭장사와 함께 단둘이 저녁밥을 먹고 한방에 등잔불을 켜놓고 우두커니 앉아 점돌을 기다리고 있었다. 암만 해도 오늘 밤은 안 올란개인데 그냥 잡시다. 아이고 나 겁나게 졸리요. 이리저리 찰순의 눈치를 살피며 기회만 엿보고 있던 닭장사가 점돌이 밤이 깊도록 나타나지 않자 하늘이 절호의 기회를 주는 것이로구나 하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말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곧 오겠지라. 찰순이 문 쪽으로 귀를 기울이면서 말했다. 집이 서방님이 돈 많이 벌어올 텐께 걱정 말고 잡시다잉. 닭장사가 찰순을 달래며 마른 침을 꿀꺽 다시면서 말했다. 아따 시방 조금만 더 있다 가라이. 잠깐만 먼저 자시오잉. 찰순이 순간 신경질을 부리며 눈을 흘기면서 말했다. 어미 사람 잡겠니? 그럼 나부터 잠깐 놀라잉. 닭장사가 방문 쪽에 이부자리를 깔고 벌렁 누우며 말했다. 닭장사는 마른 침을 꼴깍꼴깍 다시면서 찰순이 자리에 눕기만을 기다렸다. 한참은 찰순이 기다림에 지쳤는지 등잔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렇게 닭장사와 찰순은 한방에서 각자 이부자리 속으로 들게 되었던 것이다. 낯선 사내와 단둘이 한방에서 잠자리에 들게 된 찰순은 잠도 오지 않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 눈을 말똥거렸다. 실은 찰순은 닭장사가 아침에 했던 말이 내심 하루 종일 궁금하기도 했던 것이다. 아니 그란디 내가 어디 가면 이 팔자가 쫙 피겠어? 찰순이 어둠 속에서 슬그머니 닭장사 쪽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쯤에서 찰순을 사납게 붙잡아 올라타고 힘으로 사정없이 찍어 눌러 아예 어장을 내버릴까 하고 고민하고 있던 닭장사가 바삭바삭 타는 입맛을 순간 달게 쩝 다셨다. 성급하게 덤볐다가 일이 잘못되어 하늘이 준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절대로 아니 되었다. 힘으로 무조건 빼앗는 것과 제 스스로 못 이긴 척 안겨오는 것의 결과는 실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모진 가시밭길 같은 세상사의 달코 다른 백려우 같은 닭장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그렇게 여놈만 짝 맞춰보면 다 야그가 될 텐데 그랬었네. 닭장사가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옳다구나 하고 제 입술을 손으로 만지작거렸다. 아따 사내대장부가 불결하게 그 말이 뭔 말이다요? 찰순이 도무지 모르겠다는 듯 말했다. 아따 사내 대장분께 그러제잉.
여기다가 시원하게 뽀뽀하면 딱 해줘보면 될 것인데 말이에요. 백여우 같은 닭장사가 입술을 쪽쪽 빨며 입맛을 다시고 말했다. 그럼 딱 한 번만이요. 어라? 드디어 찰손이 닭장사의 꼬임에 걸려드는 찰나였다. 찰손이 말하면서 어둠 속으로 그 앙큼한 입술을 슬그머니 건네오고 있었다. 어메, 어디요 시방, 어디만큼 온다냐? 닭장사가 비스듬히 일어나 찰손 쪽으로 입술을 쏙 내밀었다. 찰손이 이부자리 위로 나온 입술을 쏙 내밀고 닭장사의 입속으로 쑥 들이밀었다. 헤미, 오다 마네 그랴. 헤헤, 더 야물게 좀 하란께. 닭장사가 엄살을 떨며 말을 마친 순간 잽싸게 찰순의 머리를 두 손으로 번쩍 낚아잡고 입술을 사납게 쪽 훔쳤다. 오메, 아파라. 아, 이것이 무엇이단가라. 아이고매, 나 더는 못하겠은께 쫓아 내부기 전에 얼른 말하쇼이. 찰순이 버럭 화를 내며 손으로 제 입술을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그럼 알았어. 여기서 백리밖에 가면 큰 거울이 있어. 현감 나리가 사는 곳이지. 내가 거기다가 시방 주막집을 하나 사놨는데 집이가 가서 딱 주인이 되어버리면 사내들이 허방방 몰려와서 금방 돈방석이 안내 그랴. 그것이 시방 참말인가라? 돈 이야기에 귀가 솔깃한 찰순이 말했다. 그렇다니까. 돈으로 방석을 해 앉아 산다니까. 좋은 물건은 다 살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재미나게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온갖 사내들과 어울려 세상답게 살자잉. 이런 산 중에서 일만 험시로 끼니도 굶어감시로 좋은 인생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 뭐 할란가? 글씨 그것이 참말이제라잉. 돈방석이라. 그 이야기를 들은 찰순의 마음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다. 이 산골에서 미련퉁이 점도를 믿고 죽도록 일을 하고 살아보았자 굶기만 안 하면 다행일 뿐 아무런 희망이 없었다. 찰순은 말로만 듣던 부유와 호화가 넘실거리는 큰 고을로 나가 새로운 세상을 살고 싶은 마음이 대번 가슴에서 불 끓 듯했다. 그런데 닭장사가 그렇게 해준다지 않는가. 일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동경에 빠진 찰순이었다. 믿기만 하면 끝난단께. 그 주막집도 집이 앞으로 다 줄 것인께. 닭장사는 그렇게 말하며 슬그머니 다리를 찰순 쪽으로 갖다 댔다. 오메, 이것이 시방 무엇이단가라. 찰순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닭장사의 다리를 사납게 걷어차면서 말했다. 어미미 엎어라. 아이고미 아이고. 닭장사는 어디가 부러진 듯 엄살을 부리면서 잠시 후 다시 태연하게 찰순의 다리에 다리를 갖다 얹었다. 오메, 이것이 무엇이단가라. 찰순이 이번에는 훨씬 부드러운 태도로 슬그머니 다리를 피하며 말했다. 에헤이, 처음이 어렵지 괜찮단께. 서방이 하나 생기면 그것이 다인 것 같아도 둘만 보면 셋, 넷, 다섯, 여섯, 열, 백, 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여. 여자들 절존이 뭐냐 하는 것은 양반놈이 지 각시안 뺏기려고 만든 것에 불과하단께. 인생사 팔자 고치기 마음먹기 나름인 것이여. 닭장사는 슬슬 구슬리며 착 엉기고 들었다. 아따, 참말 유식하기까지 하여잉. 찰수는 이제 닭장사의 수작에 자신도 모르게 그새 절반 이상이 벌렁 넘어져 허물어내리고 있었다. 전혀 세상 물정 모르고 어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온 탓에다가 나이 어린 찰수는 닭장사의 허황된 말을 구분해 판단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내가 천자문의 명심보감 사서삼경을 다 읽었어. 이래 봬도 유식 빼면 시체제이. 닭장사는 슬그머니 손을 뻗어 찰순의 가슴께를 은근슬쩍 더듬었다. 찰순은 움찔하였으나 이내 순순해졌다. 닭장사의 손에 찰순의 도드라진 젖무덤이 물큰 잡히었다.
닭장사는 아래로 아래로 손을 더듬어 내려갔다. 찰순이 짧게 신음을 토해냈다. 피 뜨거운 젊은 찰순도 그새 자신도 모르게 온몸이 어느새 벌써 확 달아오르고 있었다. 그 다음은 닭장사 마음 내키는 대로였다. 다음날 정오 무렵 닭을 다 판 점돌이 빈 지게를 쥐고 기뻐서 곰작골로 뛰어 올라가고 있었다. 손에는 찬빗에 작은 명경까지 사들고 가는 중이었다. 스무냥을 벌었으니 눈 딱 감고 찰순을 위해 배짱 좋게 그중 단량을 썼던 것이다. 점돌은 쌀이대문을 들어서며 개선장군처럼 크게 외쳤다. 어이 나다. 내가 돌아왔다. 그런데 사위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어이 나다. 내가 돌아왔다. 점돌은 다시 크게 외쳤다. 그런데도 너무나 고요했다. 점돌은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방문을 왈칵 열어보았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혹시 부엌에 있나 하고 찾아보고 한달음에 달려가 뒷감까지 뒤져보았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순간 점돌의 손에 꼭 쥐어져 있던 찬빗이며 명경이 땅바닥에 떨어져 흩어졌다. 어미, 설마 이 찢어 죽이려는 놈들이. 그제야 무엇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깨달은 점돌은 넋이 나간 듯 두 다리를 뻗고 마당에 털썩 주저앉아 땅을 치고 후회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으악 선 비명을 토하고 울부짖었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점돌은 그 뒤로 닭장사를 하며 돈을 벌면 술만 마셨다. 술이 취하면 제 계집을 원망하며 서리서리 맺힌 업분을 풀 길이 없어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다. 그러나 그것도 이때뿐이었다. 어느 날 점돌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다. 술에 취해 죽었다고도 하고 큰 고을 기생집에서 몸을 팔고 있던 찰순을 붙잡아 칼부림을 해 관가에 끌려갔다고도 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점돌이 살던 그 다 쓰러져 가던 텅 빈 오두막집에서는 밤만 되면 사내에 울부짖는 소리가 나고 여인의 절규하는 처절한 비명소리에 닭들의 울음소리가 났다. 그런 밤이면 별도 달도 구름 속에 얼굴을 묻어버리고 스산한 바람만이 황량한 빈집을 쓸고 가는 것이었다.